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온이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료 중에 하나, 커피입니다. 오늘 커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바로 오영아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커피를 저희가 참 자주 마시고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도 마시고 왔거든요. 그런데 커피, 이 이름을 누가 어떻게 지은 건가요? 커피. 너무 궁금해요. 네, 커피는 네. 에티오피아 지역의 카파 지역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카파라는 뜻은 원래 힘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카파에서 현대 이제 커피까지 이르기까지 해서 시작은 카파였는데. 네. 그래서 하고요. 이제 그 6 내지 7세기 경에 네. 이제 에티오피아의 칼디라는 목동이 이제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막 따먹더니 막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열매가 뭔데 저거를 먹고 저렇게 염소들이 잠을 안 자고 뛰고 있지 해서 이 칼디가 목동이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 잔 먹어봤더니 자기도 갑자기 심장이 탁 이렇게 내려앉는 듯이, 그러니까 이제 카페인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 열매가 네. 커피처럼 저희처럼 볶아서 먹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용으로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목동에 의해서 그 주변에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수도사들에 의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약으로 해서 먹기 시작한 게 커피의 이제 유래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커피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헌에 기록돼 있는, 정식으로 기록돼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고종 황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종 황제 하면 저희들한테는 그 아픈 얘기인데, 네, 1896년이죠. 1896년. 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에 그 일본 군들을 피해서 그 아간파천이라고 그러죠. 역사적으로는. 거기에 가 있을 때 그 공사의 그 베베르라는 공사가 처음에 커피를 대접했다 해서 그 문헌에 나와 있고요. 그 고종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 러시아 공사에 있다가 이제 다시 덕수궁으로 돌아오시면서 정관원이라는 그 이제 왕의 그 커피숍이죠. 나름 커피숍을.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거기서 커피를 되게 좋아하셔서 계속 드셨다고 하는데, 이 문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 고종이 드시기 이전 그 전부터 인천항 쪽에서는 그 외국과 교류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그 전에도 먹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먹은 건 그 이전일 수 있지만 뭐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네, 고종 황제 그렇죠. 때부터. 네. 그렇군요. 그리고 커피가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뭐 아라비카라든지 네, 저도 잘 모르지만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 일반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이렇게 네. 여쭤보면은 네. 지금 이제 그 MC 선생님은 네. 막 되게 깊게 아라비카까지 아시는데, 네. 저 인스턴트? 이렇게 뭐 제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가공 방법에 의해서 인스턴트냐, 인스턴트 아닌 건 이제 원두 커피. 네. 원래는 외국에서는 통틀어서 레귤러 커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아라비카는 이제 커피 종 해가지고, 그렇죠. 식물학에 의해서 씨앗에 의해서 나누는데, 그 아라비카 종은 주로 이제 에티오피아나 콜롬비아 이런 곳에서 주로 나서 향을 갖고 있고요. 그 생두 가격 대비 조금 고가입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는 커피 종이 이제 로부스타, 그 카네포라 안에 로부스타 종으로 이렇게 두 개 크게를 나누는데, 걔는 주로 이제 향보다는 그 카페인도 조금 많이 들어있고 이제 인스턴트 커피 쓰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나오는 나라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저희들은 음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지금 이 기계가 에스프레소 기계거든요. 네네.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꽉 참기름 짜듯이 꽉 짜서 나오면 커피에 그 액이 나옵니다. 기름까지 나오는 걸 에스프레소라 그러는데, 네. 거기에 이제 물을 부은 게 아메리카노. 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는 그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제 2차 세계대전 때요. 네. 그래서 그 미국 군이 네. 그 이태리에 있을 때, 이탈리아 이제 그 전쟁 중에 커피를 너무 먹고 싶은데 네. 그 에스프레소만 진하게 이제 먹다 보니까,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을 부어서 먹어서 나왔다 해서 이탈리아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먹는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에스프레소에다 물을 부어 먹는 거를 아메리카노라고 하고요.
여기다 이제 우유를 우유 이제 스티밍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제 거품을 내서 부어서 많이 부어서 먹는 건 이제 카푸치노. 카푸치노. 거품을 많이 내는 것도 적게 내는 건 카페 라떼. 그렇죠. 또는 거기에 그 초코 시럽이나 소스를 섞어서 그 에스프레소에다가 네. 또 우유를 이렇게 첨가해서 먹는 거를 모카. 모카. 예, 모카 카페 모카. 네. 그래서 모카자가 들어간 거는 초콜릿을 의미합니다. 아, 초콜릿. 그 커피의 종류를 이렇게 MC 분처럼 네. 이렇게 종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또는 크게 폭넓게 인스턴트 아닌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더 소규모로는 자세하게는 이렇게 메뉴로 말씀하시는 분들. 말씀하신 커피 종류 중에 더치 커피는 빠진 것 같은데 네. 더치 커피는 종류가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더치 커피는 네. 원래 유래가 네. 그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요? 그 찬물에 우려낸다 해가지고 커피를 원두를 가른 거를 찬물에 3시간에서 최장 한 6시간 이상 이렇게 한 방울씩 신의 물방울 해가지고서 이렇게 똑똑 떨어지면서 되게 긴 시간 동안 나오는데요. 커피를 이제 뽑아서 먹는데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대부분 카페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시는데 네. 그 더치커피에도 카페인이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시간 우려 나오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로는 더치커피라는 그 말 용어를 사용을 안 하고요. 공식 요즘의 용어로는 콜드 브루어. 콜드브루. 네, 커피숍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가셔서 콜드 브루어 해도 알아드시고 더치 주세요 그러면은 네. 안 되는 거군요. 그게 이제 유래가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네. 커피를 배로 싣고 오면서 네. 불을 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이제 찬물에 우려서 먹어서 나온 게 이제 더치 커피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요즘에는 그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커피 종류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데 먹는 방법도 각자 어떻게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좀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피에는 잠을 안 오게 하는 그 카페인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카페인이 사람마다 다 틀리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난 되게 많이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자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제 카페인에 대한 이제 방어 능력이 있으신 거고요. 네. 어떤 분들은 한 잔 드시면 심장이 이렇게 막 두근두근 한다든가 밤새 잠을 못 주무신다든가 또는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커피 잠은 잘 자는데. 네. 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커피를 드실 때 그 하나의 나는 맛으로 먹는 건지 향으로 먹는 건지 이제 습관이 안 되게 잘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병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성인병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만약에 커피가 몸에 해롭다 했을 때는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음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커피를 즐기는 방법을 좀 선생님께 배워볼 건데 네. 잘 알려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커피 즐기는 법 저와 함께 배워보시죠. 자, 저희가 커피를 좀 즐겨보기 위해서 이렇게 도구를 꺼내왔는데 이 도구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가정에서 쉽게 커피를 내리는 거를 추출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추출. 네, 추출하기 위한 방법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핸드드립이라는 네. 이 주전자를 가지고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받쳐서 하는 서버, 서버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가장 편안한 새로 나온 기구를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기구는 클레버라 그래서요. 클레버. 네, 그래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차를 우려서 먹었던 기구인데요. 차를요? 예, 가장 간편하게 가정에서 그 뜨거운 물만 있으면 커피랑 물만 있으면 자기 잔에다가 바로 내려 먹을 수 있는 그 이름도 클레버, 이게 똑똑하다 네. 또는 영리한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가장 간편한 기구입니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필터를 가지고 필터를 안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종이 필터라 그러죠. 네. 그래서 커피 필터 또는 페이퍼 필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여기다 이거를
그래서 한번 같이 네, 한번 해볼까요? 보여주세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선 종이 필터를 접는 방법은 네. 종이 필터는 이렇게 눌려져 있는 종이선의 앞쪽으로 한번 앞쪽으로 한번 눌러주시고요. 눌러주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요. 네. 하나는 반대로 반대쪽으로. 네. 이 아래쪽은 앞으로 했으면은 네, 네, 옆쪽은 네. 반대로 네. 뒤집어서. 그리고 이게 있는 이유가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네. 돼 있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해서. 제일 긴 손가락을 넣으셔서 네. 여기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양쪽을 예, 이렇게. 예, 눌러주셔서 한 번 넣어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을 거예요. 네, 저 약간 이쁘게 잘 잡은 것 네, 같은데요. 잘 잡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네, 눌러주면.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자, 이렇게 내려온 거군요. 네, 이게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네. 커피를 먹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네. 원두를 이제 사서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원두도 아무래도 네.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 우선은 자기 취향에 자기 기호에 맞게끔 네. 여기 MC분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커피 초보라서 구수한 느낌이 나는 신맛 나는 거는 전 조금 어렵더라고요. 커피를 구입하실 때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제 커피를 볶는 걸 로스팅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커피를 볶아진 상태를 로스터리 샵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거나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몰랐을 경우에는 나라별로 조금 이렇게 구입할 때 나라별로 커피 맛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요? 네. 지금 MC분처럼 저는 구수한 맛이 좋아요 할 경우에는 브라질 커피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커피. 근데 나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향 때문에 조금 연하게 먹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콜롬비아, 나라별로 콜롬비아, 에디오피아,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런 커피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커피는 주로 신맛을 갖고 있고요. 나는 조금 구수한 거. 그럼 네. 인도네시아 커피를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생두를 갖고 와서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불을 이용해서 볶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수한 쪽으로 좀 먹고 싶어 하면은 조금 색깔이 갈색에서 진한 갈색 쪽으로 해서 기름이 나오기 직전까지 대부분 이렇게 집에서 핸드드립으로 할 때는 이 정도로 볶거든요. 나는 연한 커피를 조금 원한다 그러면 조금 덜 볶아진 덜 로스팅된 거를 선택해서 갖고 오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해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도구가 내리는 도구가 있지만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도구가 없으면 집에서 못 먹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대부분이 이제 그 커피를 이렇게 가는 우선 갖고 오면은 원두를 이렇게 씹어서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핸드밀이라 해서 가는 거 기계 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는 그렇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갖고 오셔서 나는 좀 향 나는 커피를 먹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그걸 직접 갈아가지고 향을 맡으시면서 이제 드시기 전에 가는데 그 굵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퍼라 그러거든요. 커피를 추출하는 그 기구를 받치는 이 드리퍼는 이렇게 너무 가늘면 이렇게 둥둥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굵기를 보시면은 깨 정도 되죠. 네, 깨 정도 되죠. 깨나 아니면 조금 굵은 소금 정도의 굵기로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커피를 넣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또 선택을 할 때 진한 커피를 먹겠다 하면 커피 양을 늘리시면 되고요. 나는 연하게 먹고 싶다 할 때는 커피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스푼이 있습니다. 정량 스푼이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스푼 그걸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평균 한 20g, 한 2스푼 정도 넣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물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온도. 지금 나는 진한 커피를 좀 먹을 거야 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조금 볶아진 게 새까맣고 기름이 나왔다 하는 경우에는 물의 온도를 조금 낮춰서 하셔야 되고요. 나는 신커피를 조금 신맛 나는 커피를 하겠다 해서 조금 덜 볶인 거는 물의 온도를 조금 높여서 물의 온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물의 온도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볶아진 그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서 온도가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연하게 먹고 싶은데 좀 볶아진 커피를 선택할 수가 없어서 갖고 오면은 물의 온도가 높으면 쓴맛이 먼저 나옵니다. 물의 온도가 높으면 쓴맛이 나오는군요.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는 그거를 조금 피하고 싶으면 이렇게 추출을 할 때 저희가 오래 두지 않고 빨리 추출을 한다든가 하지만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그 추출 수율 용어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물에 녹는 성분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제 맛있게 한번 내려보고 또 다시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커피는 좀 담아놨고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물은 얼마큼 넣어야 되는 거죠? 물은 이제 자기 취향에 맞춰서 네. 한 20g이면 진하게 드시는 분은 뭐 한 200 정도에서 250 이상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진하게 안 네. 먹고 좀 연하게 먹는 저도 편이거든요. 연하게 먹어요. 연하게 드시죠. 네, 한번 그러면은 20g 넣고 물을 한 300 정도 붓겠습니다. 지금 이게 300, 네. 300ml. 네. 이걸 제가 한번 그냥 이게 부으면 되는 거죠? 끓여주시면 네. 됩니다. 자, 이렇게. 확 부셔야 돼요. 네, 이렇게 확 부셔요. 하게. 오, 진짜 이게 지금 안 빠지는데, 오! 여기 뭐가 차고 있어요. 예, 이거는 그냥 이제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커피가 추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1분 정도 기다려주면 됩니다. 1분 정도면 연하게가 1분 정도요? 1분에서 1분 30초 해서 원래 이 네. 그 매뉴얼상으로는 3분에서 4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커피가 되게 고급진 그 스페셜 커피 같은 경우는 맛에 네. 영향이 뭐 맛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으로 그냥 사서 네. 원두를 먹기에는 3분 이상이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맛없는 맛이 나오기 때문에 네. 커피가 뒷맛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맛보다 부정적인 맛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또는 이 대나무나 네. 아니면은 그 스푼으로 저어 주셔도 됩니다. 아, 지금 여기 한 1분 반 된 것 같은데. 네. 그럼, 아니요, 여기다가 지금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올려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바로 올리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오, 지금 내려오고 있죠. 네. 뭐 나는 이게 너무 연하다 그러면 커피 양을 늘리셔도 되고요. 아, 양을 또는 늘리고. 이 커피와 물이 머무는 시간을 조금 길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거의 밑에 이제 안 빠져 나올 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려놓으면 이제 자. 끝난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저랑 선생님이랑 한 잔씩 네. 이렇게. 이거 뭐 다른 법이 없죠? 자, 카페에서 살짝 그 운영을 할 때 네. 진한 커피는 조금 두꺼운 잔에 뜨겁게 나가고요. 연한 커피는 티잔처럼 이렇게 커다랗게 향을 네. 보존하는 커피는 이렇게 여기 입구 쪽이 얇고 넓게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면 딱 80%가 딱 됐네요. 네. 오. 그래서 여기 딱 300 하면은 네. 두 개 나눠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품격 있게 한번 또 향을 봐야죠. 네. 왜 손이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괜히 기분 탓인가요? 되게 맛있는 것 같고 좋은데요? 요즘에는 그 기구가 네. 간편하고 편하고 네. 또 빨리 또 고장 안 나는 이런 커피 기구로 네. 나오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이제 원두에다가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막 그 전에 우리가 할 때 막 기구를 막 먼저 사잖아요. 주전자도 뭐 이 20만 원 넘는 네. 거 비싼 걸 막 사시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커피 원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셔서 맛있는 원두를 구입하셔서 오늘은 진하게 또 내일은 나라별로 한번 드셔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를 또 선택을 하셔서 아 이게 진하고 연하고 나한테 맞는 커피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덕분에도 저도 집에서 회사에서 매일 이렇게 커피숍에 가서 사 먹었는데 집에서 좀 내려 먹으면 가격도 좀 저렴하게 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대로 또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샴페인이 유익하다거나 이런 케이스에 평소 아는 살펴보면 의외로 PBD가 좀 많이 스페셜티급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늘 여러분이 정리하신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해보셨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어제 길을 이어서 프렌치 프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커피 체리의 구조를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커피 체리를 잘라놨는 게 보이시죠? 제일 가위에는 앞쪽에는 이 외가피가 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커피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또 필요한 사람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알고 마신다면 좀 더 많은 그 기쁨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프로세스 진행 속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네, 30ml 기본적으로는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먼저 많이 준비를 하시는 편이고요.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커피의 기초적인 것을 배우시고 나서 그 위에 라떼 아트라든가 카페 메뉴라든가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배우셔서 창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처럼 또 다른 커피의 입문자들을 위해서 커피를 가르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도사 과정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습하신 걸로 만드신 거고요. 지금 이제 아메리카노고 저는 이제 라떼를 준비해봤습니다. 커피를 내려봄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맛있는 커피를 내려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홈카페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 그 카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커피의 즐거움을 나누어주고 하는 데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행복한 커피 인생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화이팅! 요즘에 커피숍에 가보면 중장년층 바리스타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커피 만드는 법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이미 학원 같은 데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네. 또 가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요즘에는 그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도 많이 시니어 또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도 교육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노인복지관 또는 시니어 클럽이라 해서 그 지역에는 전국에 그 지역적으로 시니어 클럽이 또 있어요. 이게 확실히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교육에 대한 것도 좀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주변에 가까운 곳에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집에서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것도 배워봤는데 네. 커피를 그냥 아무데나 넣어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냉장고에 넣거나 어디 찬장에 둘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관해야 되죠? 커피는 네. 원래 이제 음식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원칙이 이제 갖고 오면은 빨리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밀이라 해서 커피를 가는 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갈아서 갖고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산패가 시작이 돼 있는데 네. 대부분 거의 100g, 요 정도의 100g을 사셔요. 그러면은 한 번에 20g, 한 번 먹는다 했을 때 한 일주일 분량으로 거의 갖고 오시기 때문에 네. 일주일 안에는 다 드시라고 아마 사실 때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선물을 받거나 내가 저 원두가 너무 맛있어서 한 500g에서 1kg를 구입을 했다 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소포장을 해서 제일 우리 어머님들 잘 하시는 거 있으세요. 소포장해서 냉동실에다가 그 비닐팩을 또 싸서 먹은 분량 하나씩 빼서 상온에 대면 그때 이제 갈아서 드시면 그래도 굉장히 오래 어느 정도는 보관해서 한 달 정도는 네. 그래도 이렇게 커피 맛을 유지할 수 있고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냉장고에다 넣는 거. 냉장고. 냉동실이 아니라 냉장고. 냉장고 왜 그렇죠? 냉장고에다 넣으면은 커피의 그 원두가 네. 이렇게 안에 구멍을 보면 다공질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탈취 효과가 있어가지고 커피 안에 김치, 마늘 그래서 그거를 갈아서 먹는 순간 김치 커피, 마늘 커피, 우리 집 반찬 향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생활 상식을 제가 기상캐스터다 보니까 전달해드리면서 탈취 효과 때문에 커피를 좀 네.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많은데 그게 냄새를 먹으니까 이게 나는 지금 커피를 먹은 건지 김치를 마신 건지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냉장고는 가장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네. 또 그 다음으로 냉장고 말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요즘에는 개인 가정집에 와인 냉장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네네. 많으세요. 그래서 와인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 안에 드시는 거. 근데 양이 많다면은 냉동실에 네. 이렇게 좀 소포장해서 보관하시는 거. 그리고 네. 혹시 와인 냉장고가 있다면 있어요. 네. 그쪽까지는 괜찮다. 네, 네. 냉장고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커피를 입문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가 가장 맞는 그 원두를 선택을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커피의 그 포커스는 그 기술적인 면보다요. 네. 그 사람하고 소통하고 만나서 즐겁고 행복해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맛있게 먹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과 네.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는 게 더 좋다. 아, 오늘 커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커피 박물관을 소개해드립니다. 전 세계의 다양하고 진귀한 커피 유물과 역사를 전시해 놓은 박물관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3,000원에 관람이 가능하고 커피를 통해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 각국의 커피 유물부터 우리나라 커피의 역사를 전시해 놓은 곳으로 2006년 8월에 개관했는데요. 박물관에는 세계 커피의 역사와 유래, 커피의 종류, 고종 황제의 커피 이야기 등 다양한 커피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종류별 원두를 직접 만져보고 커피를 핸드드립해 시음할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커피를 조금 더 알고 싶다면 경기도 남양주시 커피 박물관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브라보 청춘 클럽!